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학교 선배인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친해졌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외모도 멋진 데다가 목소리까지 좋았거든요. 자신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성에게 끌린다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가끔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곤 했었지만 결국은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얼마나 푹 빠졌었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왜 그렇게 빨리 결정했나 후회스럽지만 그땐 정말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었어요. 결혼해서도 어딜 가도 눈에 띄고 여자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 본인도 피곤해할 정도였죠. 애까지 낳고 살다 보니 저도 그런 거엔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또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세 발의 피라고 느낄 정도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만나뵌 시어머니는 그냥 무난한 분이셨어요. 오히려 처음엔 굉장히 교양 있고 차분하고 좋은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땐 남들처럼 고부 갈등은 없을 것 같다며 안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으로 자랐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었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분가하려니까 시어머니가 반대하면서 3년은 들어와 살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 가풍도 익혀야 하고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딱 3년만 들어와 살다가 분가해라. 원래 10년은 그래야 하는데 너희 생각해서 많이 줄여준 거야. 저희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거의 통보식으로 강요를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뜻대로 분가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기 말을 안 들었다며 화를 내고 그걸 빌미로 자주 찾아와서 간섭을 해댔어요. 결혼해서 겪은 시어머니는 성격이 매우 강하신 편이었죠. 고집이 세고 화도 잘 내고 목소리도 커서 평범하게 말하는 것도 싸우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엔 어찌나 제 앞에서 연기를 잘하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성격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무속인을 맹신하는 거였어요. 저는 무교이기도 하고 무속인이나 미신 같은 건 평생 관심도 없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중독 수준으로 빠져있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제 관상이 안 좋다느니 궁합이 나쁘다느니 하면서 무속인 말만 믿고 반대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무속인은 다 찾아다니셨어요. 구슬하느라 쓴 돈만 해도 아마 억대는 넘을 거라며 남편도 혀를 내둘렀어요. 자기가 평생을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봐도 고집이 대단하다며 자긴 진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붙이고 간 부적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였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몇 년은 아이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전화로 매일 아이 타령을 해댔고 제가 입는 옷이며 가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까지 다 알고 싶어 했어요. 빨간색 옷은 입지 말아라. 동쪽으로 다니지 말아라. 해산물은 먹지 말아라. 나이 많은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딸한테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저야 어차피 버린 몸이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지만 우리 딸 지영이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딸을 만날 때마다 늘 혀를 끌끌 차면서 악담을 해대는 건 기본이었어요.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 나와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딴 게 나와서 다 망쳐버렸지 뭐야? 저걸 어디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애초에 결혼을 잘못 시켜서 저런 게 나온 거지. 내가 미쳤지. 끝까지 이런 결혼은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정말 속상해 죽겠네. 저한텐 세상 둘도 없이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천덕꾸러기처럼 대했어요. 딸한테만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결국은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우리 엄마 저러시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나도 평생 말려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괜한 신경 써서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머님 아들이긴 하지만 남편의 지영이 아빠라는 게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울면서 지낸 밤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으면 저라도 노력해보기로요. 딸이 시어머니와 안 부딪히도록 최대한 신경 썼어요. 딸도 할머니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잘 놀다가도 할머니만 보면 몸서리를 칠 정도였거든요. 그 어린 개 눈치를 보면서 제 뒤로 와서 숨더라고요. 엄마, 나 할머니 싫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커가면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 하지는 않았죠. 걔집에 학원 보내지 마라.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좋은 거 입히고 먹이지도 마. 딸은 남 주면 그만이고 아무 부질없는 짓이다. 자기는 딸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어느 날은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다른 집 손자 손녀들은 얼마나 예쁨 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데 우리 딸은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나. 정말 가슴속에 응어리가 바위보다 더 크게 생겨버린 것 같아 늘 답답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거나 다친다거나 일이 잘 안 풀려도 어김없이 저한테 화살이 돌아왔어요. 거봐라. 이게 다 네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지. 멀쩡한 애가 왜 다쳤겠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도 신령님께 빌고 내 말 좀 들으래도.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이 꼬라진 거야. 네가 내 아들 앞길 다 망치고 있는 거라고. 평소에 자기가 다니는 법당이나 점집에 안 따라 나섰더니 꼭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쏟아냈어요. 남편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일만으로도 머리 아프다며 이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죠. 알고 보니 몰래 여자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었지만 우리 딸 성인 될 때까지만, 아니 결혼시킬 때까지만 버티자 하는 생각을 하고 참았어요. 결정적일 때 터뜨리려고 증거는 잘 모아두었고요. 시어머니 일만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남편 일까지 신경 쓰려니 이렇게 버티는 제가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그땐 어떻게든지 참고 견뎌서 딸한테만은 상처 주지 말자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그 지옥에서 벗어났어야 했는데 그땐 버티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네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무속인이 아들 셋을 더 낳아야 잘 풀린다고 아들을 셋이나 더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바람피고 밖으로만 돌면서 집안일엔 관심도 없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을 셋이나 낳으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디서 출처도 없는 이상한 걸 먹으라고 하고 안방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불이랑 베개 안에도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가구며 살림살이에도 손대고 자기 집안인 양 다 헤집어 놓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이럴 권리가 있는 건지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지영이 하나로 좋게요. 더 이상 아이 낳을 생각 없다고요. 아범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막무가내로 강요하지 마세요. 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뭐라고? 네가 기어코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셈이야? 그깟 계집애 하나 낳은 주제에 뭐가 어째? 다신 애를 안 낳아? 맨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나 써대면서 편하게 사는 년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들도 하나 떡하니 못 낳고 괘씸한 년, 이 배은망덕한 년! 욕 듣는 거야 신혼 초부터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에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려면 우리 딸을 남자같이 꾸며야 한다고까지 하는 데는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이번엔 무속인이 딸 이름을 남자처럼 바꾸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도 남자애처럼 입혀야 아들이 들어선다고 했대요. 지영이란 이름도 자기가 무속인한테 가서 큰돈 주고 받아온 건데 또 이름을 바꾸라고 하다니 정말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영이란 이름이 문제라더라. 경남이로 바꾸면 바로 아들도 들어서고 지영이도 잘 되고 애비 일도 술술 풀린대. 머리도 짧게 깎고 옷도 치마는 절대로 입히지 말래. 좋을 거 없으니 하지 마. 정말 누가 들어도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병도 심한 중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무속인 말에 맹신하면서 빠져 사는지 안타까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갈 때마다 돈은 또 얼마씩이나 내고 다니는 건지. 모르긴 몰라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주고 가신 걸 다 쓰고 빚까지 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니
웬일인지 그 정도만 하고 갔어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모처럼 온 식구가 다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들이닥쳤어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딸까지 다 모여 앉아보라면서 하는 말이 자꾸 애가 안 들어서서 알아봤더니 지영이를 멀리 보내야 한다더라. 그래야 너희 사이가 좋아지고 바로 아들이 들어설 수 있대. 이번엔 아들로만 새 쌍둥이가 들어설 수 있다더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듣고 지영이 강릉으로 보내자. 강릉에 남편 쪽 먼 친척이 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왕래도 안 하고 소식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지영이를 보내라니. 제대로 노망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강하게 거부했어요. 자꾸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이런 이상한 데 다니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전하세요? 저희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지영이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어머님 정말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거길 정말 보낼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목에 핏대가 서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지영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이년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질이야? 내가 너 여태까지 얼마나 봐줬는데 그걸 모르고 기어오르네. 감히 시애미 말을 거역해? 그리고 시애미한테 제정신이냐고? 아범, 너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놈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도 어머니 말씀 찬성이야. 지영이 여태까지 혼자만 자라고 친구도 없고 사회성이 부족해. 공기 좋은 바닷가에 가서 좀 지내다 오면 지영이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잠깐만 보내보자. 지영이가 적응 못하면 바로 데려오면 되고. 지영아, 어때? 참, 저런 걸 남편이라고 애 얼굴 보면 모르나. 뭘 묻고 앉아있는 건지 정말 한심했어요. 애가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하는 말이 뭘 잘했다고 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태어난 게 어른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어른이 가라면 가는 거지. 안 가기만 해봐. 이번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집안의 불행이야. 하면서 애를 때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저도 순간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정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고 애는 달래서 방으로 보내고 소리를 질렀죠. 아주 이젠 두 모자가 쌍으로 미치셨네요. 어디서 제 딸한테 함부로 손을 대세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 제가 죽어도 절대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딴 거 앞으로 다신 갖고 올 생각도 마세요. 온 집안에 붙인 부적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다 뜯고 갈기갈기 찢어서 뿌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 얼굴을 보더니 무슨 짓이냐며 저를 때리려는 거예요. 어디 결혼한 놈이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주제에 손찌검까지 하려고?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았니?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영이 때문에 참은 거야, 이 불결하고 더러운 놈아. 그러니까 움찔을 하더니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는데 아들, 너 여자 있어? 어떤 여자야? 혹시 애 가졌니? 사진 있으면 엄마한테 얼굴 좀 보여줘봐. 몇 년생이야?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쪽에서 아들 새쌍둥이 얻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완전히 돌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서 저런 것들을 상대하는 게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까지도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 당신 미친 짓 받아주는 여자 만나 백년해로 하세요. 온 집안을 부족으로 도배를 하든 아들 새쌍둥이를 낳든 싸지르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 쌍으로 사이코의 재수없는 인간들아. 저랑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니 둘 다 아무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긴 말 할 거 없이 깔끔하게 지영이 양육권 갖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니 양육비니 그쪽이랑은 1원 한 푼도 1분 1초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작에 이러고 나올 걸 괜히 딸한테 못 볼 것만 보이고 제 자신에 대한 후회와 원망도 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여자 혼자 몸에 딸 하나 키우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사회생활이라고는 거의 제로였거든요. 결혼하고도 지영이만 키우고 계속 전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은 정말 가혹했어요. 그래도 난 엄마니까 강해지고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도 저를 다 이해해주고 잘 따라줬어요. 얼마나 예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얼마 전에 명문대도 입학했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도 못 시켰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래에 소식을 들으니 남편 놈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 돈 다 뜯기고 그 여자는 구타러 다니다가 빚더미에 앉아 허우적댄대요. 놀라운 일도 아니고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여자가 자꾸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무속인이 저랑 합쳐야 아들이 잘 된다고 제발 돌아와 달래요. 자기 아들 상태 안 좋다며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면서요. 그딴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이번엔 손녀가 복덩이라며 잘 키워야 한다고 했대요. 어디서 들었는지 명문대 들어간 것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녀가 그럴 줄 알았다나? 참나 어디서 함부로 지 손녀라는 말을 올리는 건지 자기가 한 짓은 벌써 다 잊은 건지 치매가 온 건지 정신 나간 놓친네 이런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직접 찾아오겠다고도 했는데 찾아만 와봐요. 오는 날엔 소금 뿌려 쫓아버릴 테니까. 다신 생판 남한테 이런 연락하지 말라며 차단해버렸죠. 지금도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영이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 그딴 인간들과의 일은 싹 잊고 우리 딸 이쁘게 살길 바라며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살려고요. 다 털어놓고 나니 먹먹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